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려면 이것과 관계된 몇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용어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후변화라고 하는 정의,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그 기후는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의 날씨 할 때 날씨하고는 기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후 변동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흔히 가장 핫하게 뜨는 용어가 또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탄소세는 무엇인지, 탄소세가 국가 간의 무역에 즈음할 때는 또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어떻게 또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에서 한번 정돈해보고 정리정돈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13번째로 들어가 있다. 7개의 세부 목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관계된 용어들을 한번 또 정리를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기후변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날씨, 기후 이런 얘기하죠.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이라든가 바람, 비 이런 대기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 공기 대기. 기후는 이제 이런 날씨들이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거예요. 평균화한 거. 위도로부터의 거리, 위도라든가 바다로부터의 거리, 식물, 산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다른 지리적 요소가 여러 가지 지리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소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 또 1년 주기로 혹은 10년 주기로 그리고 빙하 시기 같은 시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바로 기후예요. 뭐 좀 알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날씨는 기분이야, 기분. 아, 오늘 기분 좋아, 뭐. 그렇다면 기후는 성격이야, 성격. 어떤 사람의 성격. 그 성격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걸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끔 보게 되는 날씨, 뭐 내일 날씨, 그 다음에 모레 날씨,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쭉 나오죠. 이게 날씨예요. 매일매일의 날씨가. 기후는 1월, 2월, 3월, 4월의 강수량, 평균 기온, 이 30년 이상 특정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거예요. 이런 걸 기후라고 한다. 잠깐 퀴즈 한번 봅시다.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후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기온, 강수량, 적설량, 적설 풍향, 풍속 등이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기후 요소라고 그래요. 답을 제가 너무 먼저 깠죠? 여름은 무덥고 비가 많다 해서 이거 같은 거라도 가려둔 거예요. 기후 요소가 뭐냐? 기후 요소, 기온, 강수량 이런 거라고 그랬죠? 비가 많다, 무덥다 이런 게 기후 요소입니다. 자, 물음표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하며 위도나 수력 분포, 지형, 해류, 기압 등이 있다. 그러니까 기후 요소 공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후 요소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기후 요소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그걸 기후 인자라고 해요. 긴 시간 동안 평균값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연적인 기후의 움직임을 뭐라고 할까요? 예, 기후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기후 변동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기후 변동은 약간의 변화는 보이지만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크게 벗어나면 뭐예요? 기후 변화죠. 바로 이 기후 변화가 크게
벗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뭐라고 하느냐? 기후변화라고 그래요. 이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내부 과정이나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기의 조성, 토지 이용도에 있어서 끊임없는 인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기후변화 해박 제1조에 의하면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이고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기후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후 변동성과 기후 변화를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용어가 바로 지구온난화가 아닐까 합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온난하게 하게 한다. 지구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온실 효과를 일어나는 그런 기체를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해요.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의 지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다 그래요. 지금의 현재의 기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지구 시스템에서 보면 대기권, 수권, 바다와 같은 거, 빙권, 빙하, 생물이 있는 생물권, 직권, 이런 권역의 내부 혹은 권역 간의 복잡한 물리 과정이 서로 얽혀서 현재 기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후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근원은 뭐냐? 대부분이 태양이죠. 태양에서 99.98%. 기후 시스템 속에서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구 장파 복사 형태로 우주로 방출된다. 지구 장파 복사가 뭐냐? 태양에서 오는 그러한 에너지는 대개 파장이 짧은 단파 형태로 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와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겠죠. 지구를 데피겠죠. 혹은 지구를 쪼여주겠죠. 그럼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나가는데 그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좀 긴 장파, 적외선 계통의 그러한 장파를 내놓기 때문에 이걸 장파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 단파 복사, 지구 장파 복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근원이 대체로 태양이고 그런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도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잘 안 나가. 그러면은 그 안 나간 그 장파 복사 에너지가 가둬져. 마치 온실을 해놓으면 바깥에서 온실 안으로 어떤 그 빛이 들어오고 따뜻해진 게 온실 바깥으로 못 나가. 그래서 그걸 온실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효과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과시켜 반면에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해, 즉 못 나가게 해. 그래서 지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지구 대기 온도를 상승시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왜? 지구가 따뜻하니까 우리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필요 이상으로 더워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은 지구 시스템 구성하는 인자들 중에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즉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걸 한번 그려본 거예요. 아까 다 설명한 거죠, 이거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만 온실가스가 아니에요. 온실가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뭐가 있어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방구 속에 많이 있는 게 있겠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흔히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자,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리고 메탄 방구에 있다라는 소들이 방목하는 소들이 방구를 하도 끼어대 가지고 이 메탄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그리고 불소화합물 이게 이제 프레온가스 계통 이쪽이죠. 그 여기 몇 가지 표를 보면은 그 IPCC라고 하는 국가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단체에서 보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전 지구 평균 육지 그 기온이 올라가는데 여기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온도가 지구하고 해양하고 육지하고 표면 온도 차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온실가스 농도도 가만 보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죠? 해수면도 높아져 가고 있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놓고 봤을 때에 지구 평균 기온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해수면, 온실가스 농도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니까 산림 및 기타 토지를 이용할 때는 거의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요때 뭐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 올라가고 있어요. 누적 배출량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줄여서 해놓은 거죠. 1750년에서 1970년, 1750년에서 2011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6대 온실가스라고 그러죠. CO2, 산림을 벌채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 나오죠. 그죠? 메탄, 가축을 사육하는데 습지, 논,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더미 서울의 난지도가 쓰레기 산이죠. 거기서 메탄이 많이 나왔죠. 아산화질소, 석탄,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 수소, 불화탄소,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제품, 반도체를 그 만드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세정하는 그걸로 과불화탄소, 전기 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쓰는 육불화학 이 6가지가 6대 온실가스인데 교토 의정서 규제 대상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온실을 형성해요. 그래서 지구가 매우 더워지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를 보면은 CO2를 기준으로 지구 온난화指数 1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겁니다. 100년 동안 1kg 온실가스의 적외선 흡수 능력이다. 그래서 기준을 뭘로 했다? CO2 1kg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23,500배. 뭐가? 육불화학. 그다음에 우리 그 소, 가축, 뭐 늪지 이런 데서 습지에서 나오는 메탄이 CO2의 28배, 챔피언은 육불화학이고 그다음에 소위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라고 일컬어지는 CFC 계열 여기 보면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체류 시간으로 보면은 CO2가 상당히 길고 육불화학은 정말 길죠, 그죠? 화석 연료를 쓴다거나 산업화 도시화 그다음에 다양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요새 탄소 중립. 그러니까 지속 가능 지구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 뭐냐? 일반적으로 탄소가 순환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자, 기억 뭐예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그림이죠. 고등학교 때도 봤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도 본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이 고정을 시키죠. 대기권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생물권으로 온 거예요. 생물권이 호흡에 의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무나 다 호흡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생물권에서 대기권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동식물의 유해가 땅 속에 묻혀서 화석 연료가 되죠.
즉 생물권이 직권으로 간 거예요. 리을은 어딨나? 아 여기 있군요. 리을. 화석연료를 썼어 이렇게. 그럼 다시 어디로 간 거야? 직권에서 대기권으로 간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물에 녹았어요. 그죠? 수권으로 간 거예요.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탄소가 산호나 조개 껍질에 다시 쓰여 생물에 흡수가 돼.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간 거고, 또 물에 녹은 탄소나 혹은 해양 생물체가 퇴적이 돼서 이런 석회암 같은 걸로 돼. 그러면 수권에서 직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과정. 이렇게 탄소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탄소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탄소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공장에서 아니면 산림을 벌채하거나 했을 때 CO2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만약에 이 나온 만큼을 누군가가 잡아준다면 대기가 흡수한다거나 산림에서 흡수한다거나 바다가 흡수한다거나 이렇게 똑같아지면 좋겠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2009년에서 약 10년간 전 지구의 탄소 수치를 보니까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더 많아요. 즉, 버짓, 탄소 거래가 임밸런스하다 이거야. 똑같지 않아.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추정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는 기가톤이라는 뜻이에요. 1기가톤의 CO2, 1기가톤의 탄소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누가 더 많아? 이게 더 많더라 이거야. 그 차이는 얼마더라? 얼마? 4% 정도 되더라. 수지가 안 맞더라. 그렇게 4%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바로 뭐야? 온실가스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4%를 남는 여력이 없이 똑같이 이퀄 관계로 만들어준다. 탄소 수지 균형이 맞았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탄소 중립이더라 이거야. 탄소 중립은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 배출 제로가 아니에요. 탄소 중립은 들고 나가고 하는 게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데 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한다면 순 배출량이 결국은 0이 되는 거잖아요. 0. 마치 광합성에서 CO2를 흡수하고 호흡에 의해서 CO2를 내보내는 양이 같은 지점이 있죠. 그걸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만드는 것만큼 어떻게 다시 배출하는 것만큼 흡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같게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어떻게 한다? 같게 한다. 그렇다면은 탄소 흡수량을 같게 하려면 흡수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어떻게? 산림 복구를 한다거나 뭐 나무를 한 30억 그루를 심는다거나 혹은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탄소 포집 같은 걸로 흡수해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한마디로 만드는 것만큼 흡수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탄소와 관계된 걸로 많이 듣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잠깐 퀴즈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탄소세 많이 들어봤죠? 탄소세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탄소세는 뭘 말하는 걸까요? 탄소세 한마디로 세금이란 뜻이잖아요. 탄소세는 세금. 어떤 세금이냐? 일종의 환경세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할 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CO2가 나오겠죠. 탄소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양만큼 부과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에요. 여기에는 원자력, 수력, 풍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부과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만든 거죠.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이고요. 1990년에 도입을 했고 현재 약 50여 국의 나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자,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그 다른 말로 이제 뭐랄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토 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예요. 정부가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일단 할당하는 거예요. 니네 회사는 100, 니네 회사는 70. 그러면 100인 회사가 만약에 120을 쓰고 싶고 70인 회사가 70을 다 못 썼다면은 20을 120이 필요한 데다 팔아먹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출량을 평가해서 여분 혹은 부족분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그 시행 중에 있어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에서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대신 배출권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만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발자국이잖아요. 그죠?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CO2를 만들어내는지 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마치 걸을 때마다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그래서 그 탄소 발자국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각자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눈으로 보고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국경을 한번 넘어갑시다. 국경을 넘어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탄소 국경세다. 그래.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세는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경을 넘나들 때마다 CO2하고 관련돼 있는 세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게 소위 탄소 국경세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죠. 한마디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예요. 그래서 자국 외의 국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유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럽연합은 이거를 유럽 그린 딜이라고 하면서 그 전략을 발표했고 늦어도 내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기후변화와 관계된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